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 정책인 공적 보조 규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보내는 수천 명의 중남미 이민자 유입에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 5.89%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욕시에서도 개량형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 정책인 공적 보조 규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보조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보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단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푸드스탬프와 섹션 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스태포드법에 따른 재난지원과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과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자 연방관보에 게시됐고 오늘 12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새 회계연도 첫 달에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는 3순위 비숙련 부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1년 정도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한 후 수개월간 동결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1년 정도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 가능 우선일자의 문호가 2022년 9월 8일로 닫혔습니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수도 워싱턴 DC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보내는 수천 명의 중남미 이민자 유입에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 숙소와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로 예산 $1,000만 확보해 시에 도착하는 이민자에게 임시 숙소와 음식,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와 난민 등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말로만 이민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이민자 문제를 직접 체험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는 지금까지 약 9,400명의 이민자가 도착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경도시가 아니라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은 새로운 상황이고 이제 이곳까지 찾아온 국경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우저 시장은 연방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데에 실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연방정부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시내에 있는 무기고 등 대형 시설을 임시 숙소 용도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주방위군은 이민자를 돕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했고 무기고는 숙소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시가 사용한 예산을 연방재난관리청에 최대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제 오후 향년 96세로 사망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는 한 명의 군주 이상으로 한 시대를 정의했다며 그녀를 기리기 위해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향년 96세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엘리자베스 2세는 그가 없는 그들 국가를 결코 알지 못하는 수세대의 영국인들에게 꾸준한 존재감이자 위안과 자부심의 원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가 영국과 미국 간 동맹의 기반을 심화한 필적할 수 없는 존엄과 지조를 보유한 여성 정치가라며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추모했습니다. 이날 폭우로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부지, 군사초소와 해군 주둔지 및 선박 등은 엘리자베스 2세가 장제에 묻히는 날 일몰시까지 조기를 개양합니다. 세계 전역 미국 대사관, 영사관도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2년 상원 대표단 일원으로 영국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를 처음 만났고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6월에도 역시 영국을 방문해 여왕을 만났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2세는 올해로 즉위 70주년을 맞았고 그간 총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나온 마지막 공개 메시지인 만큼 또 다른 자이언트 스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K2 연구소 대담에서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인플레이션 기간에 일어난 일은 대중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이라고 여기고 계속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취지로 자신의 관점은 우리가 그간 해온 것처럼 지금 솔직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를 통해 지난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 치러야 했던 높은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볼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목표치를 넘어설수록 대중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이라고 여길 위험이 더 커지고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20일에서 21일 FOMC 회의에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라며 가정과 기업에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 유예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은 이 발언을 두고 연준이 가격 안정에 대한 책임을 보유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플레이션 저지라는 과업을 완수하기까지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제 미시간주 포드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선도적인 위치로 올려놓을 것이라면서 기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어제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의 로그 전기차 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재무부가 시행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과 기술 분야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자를 선도적인 위치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 청정 자동차 분야도 포함된다면서 우리가 국내에서 공급망을 발전시킴에 따라 이 분야에서 우리는 더 큰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청정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 풍력, 태양광 등과 함께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북미 지역 내 생산을 전제로 합니다. 앨런 장관이 이날 방문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포드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옐런 장관은 특정 기술이나 천연 자원에서의 이점을 지렛대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우리는 너무 취약해졌다면서 우리 계획은 이런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 5.89%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5.89%로 전주 5.66%에서 0.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등한 겁니다. 언론들은 이번 주 모기지 금리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이후 2달여 동안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재급등은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진 여파로 해석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7월부터 시장금리가 내려가자 인플레이션 자극을 우려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은 주택시장이 물가 급등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 재상승은 이미 식기 시작한 미국의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개량형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보건국은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욕시 전역에서 업데이트된 개량형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백신 파인더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접종 장소를 찾아볼 수 있고 CVS나 월그린 등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12세 이상이어야 접종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은 지 적어도 2개월이 지난 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개량형 백신이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 BA.4, BA.5를 겨냥한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으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올가을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개량형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이번 가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 전문가들은 효과가 강화된 백신을 1년에 한 번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연방의회에도 자금 승인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가 전액 학비를 지원해주는 학생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대상이었는데 10만 달러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프린스턴대가 가족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에 대해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또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더라도 30만 달러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하고 프린스턴대 전체 학부생의 4분의 1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프린스턴대의 올해 학비는 등록금과 식사, 기숙사,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만 9,540달러로 추산되고 4년이면 3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프린스턴대가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된 대학 중 한 곳이기에 가능합니다. 프린스턴대가 지난해 받은 기부만 370억 달러가 넘습니다. 프린스턴대의 이번 정책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다른 명문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프린스턴대는 새로운 정책을 유학생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프린스턴대 관계자들은 국적과 관련 없이 학생들의 전체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추석을 맞아 성명을 내고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한미 간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을 대표해 한국 국민이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길 기원한다며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도전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강력하고 복원력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 두 나라 간 오랜 우정과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 나갈 더욱 긴밀한 관계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당국이 올해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갈취한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 애널리시스의 에린 플랜티 선임이사는 8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 법 집행기관이 회수한 도난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로스가 자금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회수된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야망 실현에 이용되는 해킹을 저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있고 이 때문에 행정명령 저지를 위한 소송 제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성향의 미주리 및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헤리티지 재단 등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저지를 위한 소송 제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학생 메트로카드 사용 시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과 하비 앱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이 상하원에 각각 상정한 관련 법안에는 현재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인 학생 메트로카드 사용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전체 2시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는 눈 오는 날이나 공휴일 등 시간 외 사용에 대한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학생 메트로카드 시간 외 사용 벌금은 $100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밤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